언론은 심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완파되지는 않았다. 이란은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개가 터졌어요. 일단 이라크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물론 약속 대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극적인 그런 선언이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휴전으로 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 혼자 추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언론이나 이란의 입장을 이렇게 자세히 언론을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한 9일 이후부터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란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란도 상당히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타격을 받았고요. 3개의 핵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면서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쯤에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입은 이 정권, 이란의 집권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휴전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란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고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란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복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보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또 이란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쯤에서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주요한 목표물에 대해서는 이미 타격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을 오래 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것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특히 이제 요격 미사일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뭐 충분히 논리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요격 미사일을 또 사용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란이 쏘아댄 탄도미사일이 400발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격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한 번도 텔아비브라는 도시, 즉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본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더 이상 이란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의 핵능력. 포르도가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핵시설이었는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그것을 타격해 주면서 웬만한 핵시설은 거의 다 타격을 했습니다. 심대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 시점을 중고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조시설, 그러니까 이란의 재래식 무기를 이제 파괴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란의 정권 변화가 호락호락하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정권 변화를 노렸지만 역부족이고요. 이 정도 가지고 이란 내에서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다거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정권 변화를 이루어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두 정상이 상당히 케미가 잘 맞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골란 공원의 영토를 원래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븐 위트코프라고 중동 특사가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확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 자원, 정보부, 모사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조금 더 나은 정보력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준 측면이 있지 않냐. 실제 핵시설의 어떤 피해 규모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요. 포르도 핵시설이죠. 뭐 14발 정도의 어떤 벙커버스터가 투하가 됐는데, 초기에는 완전히 완파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상반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은 심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완파되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때릴지 안 때릴지는 몰랐겠지만 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도 반출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핵 관련 시설들도 아주 고가의 핵 시설들은 다 반출을 해서 잘 보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400kg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0kg. 이 400kg 정도면 몇 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라면 이란이 또 다른 모처에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게 90%까지 농축할 가능성도 있고, 자, 90% 넘어가면 사실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핵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고, 이란은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탄두를 만드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미국과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핵탄두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면 NPT 위반도 되고요. 그러니까 핵탄두 제조 전의 핵 협상과 핵탄두를 만든 이후의 핵 협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으로 돌아갈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대체적으로 이란은 전쟁 상황이나 외교적 용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약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까셈 솔레이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 내의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알 고도스 부대 사령관을 이라크 공항에서 암살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도요. 이란은 경로했죠. 반드시 보복한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약속대련, 이라크에 있는 아사드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이미 사전에 알려졌고 미군들이 다 대피했고 군사 기지만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지요. 이라크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미군 병력들은 이미 다 대피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한편은 상당히 이란이 약하다. 또 한편은 그래도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승인을 받은 것도 성과예요. 5차 이란 핵협상이 끝나고 나서 6차 회담이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 승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을 했고 전쟁을 시작했죠. 전쟁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는 포르도라는 그 중요한 핵시설. 왜냐하면 포르도가 왜 중요하냐면 포르도를 공격하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내면요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됩니다. 포르도라는 핵시설이 너무나 중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이것만은 꼭 때려줘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포르도 플러스 이스파한, 나탄즈까지 공격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아주 큰 성과를 냈고 성공한 전쟁으로 그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높고 업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